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제1편 진승의 반란. 기원전 221년 진나라는 천하 6나라를 멸망시키고 대륙 최초로 통일국가를 이룩했습니다. 이로써 200년 동안 이어진 대륙의 전쟁 시기 정국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기원전 210년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가 죽자 막내 아들 호해가 2세 황제에 올랐습니다. 이 무렵 진나라 조정은 정적 제거로 대규모 숙청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환관 조고가 승상에 올라 권력을 쥐고 진시 황제의 아들과 딸을 무참히 죽였고 반대파를 학살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성들은 시황제 때부터 이어져 온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해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 천하는 백성들의 원망과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망한 6나라에서 서서히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2세 황제는 천하의 정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신하들이 반란의 책임을 추궁당할까 두려워 꼭꼭 숨긴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의 범위는 점차 천하로 퍼져나갔고 그 규모 또한 나날이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한나라가 건국될 때까지의 시기를 항우와 유방의 전쟁 시기라 칭합니다. 이는 이 두 사람이 진나라에 대항하는 반란군의 최고 수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이때의 일을 사기에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는 후세에 이르러 꾸며지거나 더해져 민간 소설로 탄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초한지라 불렀습니다. 초한지의 지는 일반적으로 뜻, 마음, 본심이란 의미가 담겼습니다. 반면에 전문적 용어로는 역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사마천은 역사 기록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황제나 왕의 역사를 봉기라 합니다. 이어 제후나 그에 버금가는 인물의 역사를 세가라 합니다. 그 외에 벼슬을 얻은 일반 백성의 기록을 열전이라 합니다. 초한지의 지는 본래 천문, 지리, 형벌, 예약, 풍습 등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것이 변형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은 기록 또는 소설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역사 대하 소설의 한 장르가 되었습니다. 초한지, 삼국지, 수호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중에는 많은 분류의 초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마천이 기록한 사기의 내용과 한나라의 역사인 한서의 내용, 그리고 후대 역사서에서 간간히 재미로 전해지는 초한지의 인물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한지는 항우와 유방의 결투를 소설로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바둑과 쌍벽을 이루는 전통놀이 장기는 항우와 유방의 결투를 놀이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장기의 규칙 중에서 고수가 붉은색 한을 잡고 하수가 푸른색 초를 잡는 것은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208년 2세 황제 2년 진나라 동북 국경지대로 군역을 떠나는 병졸 진승이 옛 초나라 지역에서 동료 병사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진승이 지나는 곳마다 백성들이 환호하며 합류했습니다. 그 세력은 금세 몇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침 초나라 지역에 사신으로 갔던 진나라 신하가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사신은 급히 돌아와 이세 황제에게 보고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폐하. 옛 초나라 지역에서 반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반란군의 수는 몇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단입니다. 반란군이 지금 우리 진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온이 서둘러 군대를 보내 이를 평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나라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이세 황제가 이 보고를 받자 심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조소를 담당하는 신하 숙손통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폐하, 반란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진나라 황제가 다스리는 이 땅에 반란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신은 아마 가짜 뉴스를 듣고 아랜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천하가 통일되었고 칼과 창은 모두 녹여 사라졌습니다. 현명하신 황제께서 천하를 다스리는데 어찌 반란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 백성은 황제 폐하의 은혜로 모두 편안합니다. 단지 몇몇 도족들이 산속에 은거하여 설치고 있을 뿐입니다. 각 지역의 군수들이 군대를 동원하면 도족들은 모두 소탕될 것입니다. 하오니 폐하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방금 사신이 말한 반란은 분명 틀린 말입니다. 이세 황제가 이 말을 듣자 바로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숙손통의 설명이 없었다면 내가 크게 분노했을 것이다. 숙손통은 참으로 진나라의 소중한 신하로다. 여봐라, 방금 반란이라고 말한 자를 법대로 처벌하라. 그리고 숙손통에게는 비단 20피를 상으로 하사하라. 조정회의를 마치자 신하들이 숙손통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부를 잘하는 것이오. 우리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그러자 숙손통이 대답했습니다. 어휴, 말도 마시오. 나도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떨리던지 하마터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뻔했소. 숙손통은 궁궐을 빠져나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일 당장이라도 반란군이 궁궐 앞에 나타나면 거짓심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세 황제가 자신을 살려두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숙손통은 신속히 길을 떠나 반란군 유방의 진영에 합류했습니다. 진나라 말기에 최초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진승과 오광입니다. 진승의 자는 섭입니다. 이름은 어릴 때 부모가 지어진 것이고 자는 성인이 되면 이름 대신 부르는 호칭입니다. 진승은 진나라 출신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남의 집 머슴으로 일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몸으로 때우며 먹고 살았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집안 출신은 배우지 못하면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배우지 못하면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죽는 것입니다. 진승도 그런 처지였습니다. 머슴 일을 했으니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루는 농사를 짓다가 몸이 하도 고되어 잠시 일을 멈췄습니다. 같이 일하는 머슴들도 손을 놓고 쉬었습니다. 진승은 일이 너무 힘들었는지 동료들에게 공연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세상, 죽도록 일을 해도 조금도 생활이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 삶이 무슨 낙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 그러더니 이내 신세 한탄을 그만두고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누구라도 부귀하게 되면 그때는 서로를 잊지 맙시다. 그러자 동료들이 그 말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남의 집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팔자 필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부귀가 무슨 길거리 개똥인 줄 아는가. 이에 진승이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참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 알겠는가? 참새 무리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겠는가? 이는 진승이 마음속으로 염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작정 닥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생각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배우지는 못했어도 보고 들으면서
스스로 깨닫는 재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7월 어느 날 조정에서 조소가 내려왔습니다. 진나라 노읍 함양성 이문 서쪽에 사는 백성 중에 장정들을 징발하라. 이 조소로 인해 진승은 머슴을 그만두고 군대에 징발되었습니다. 이때 진승을 포함한 900명의 장정이 말단 병졸로 뽑혔습니다. 이들은 동북쪽 변경인 어양 지역에 병력 보충을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참고로 어양은 지금의 몽고 지역으로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승은 체구도 좋고 순박하여 말을 잘 듣게 생겼던 모양입니다. 인솔하는 장교들이 진승을 병졸들의 우두머리인 둔장에 임명했습니다. 둔장은 지금으로 치면 소대장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나라 함양에서 몇 천리 떨어진 어양까지 부대 통솔을 병졸에게 맡기는 것은 당시 진나라 군대의 관례였습니다. 이때 진승과 함께 인솔 업무를 맡은 이가 같은 병졸 오강이었습니다. 이 둘이 진나라 장교인 장위들의 감독하에 장정 900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며칠을 걷다가 어느 날 날이 어두워 대택이라는 고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며칠을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점차 물이 불어나 갈 길이 막혔습니다. 아주 막연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진승이 급한 마음에 가만 나를 따져 보았습니다. 아무리 서둘러 가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경에 닿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진나라법은 엄격해서 군역에 징발된 장정들이 기한을 어기면 모두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험한 곳에 배치되어 크게 곤욕을 치러야 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진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료인 오강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 부지런히 간다고 해도 기한 내에 어양에 도착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가봤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수형뿐이다. 설령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척박한 지역에 배치되면 열의 7은 해골이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상황은 가도 죽고 도중에 달아나도 죽는다.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니 차라리 죽을 바에야 이 개같은 나라에 방기라도 들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왕후 장상의 씨가 어디 정해져 있단 말인가. 누구든 운을 얻으면 왕후 장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 전해진 유명한 말이 바로 왕후 장상, 영유종호라는 말입니다. 왕과 제후와 장수와 대신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이나 노력에 따라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천 년 동안 반란군의 경전과도 같은 글귀로 전해졌습니다. 오광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달리 살아날 방도가 없었던 겁니다. 이날부터 둘은 달아날 모사를 꾸몄습니다. 진승이 말했습니다. 천하가 진나라 때문에 고통을 받은 지 오래다. 내가 듣기에 지금 2세 황제는 진시 황제의 막내 아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처지였다. 본래 황제에 오를 사람은 바로 큰아들 부소였다. 그런데 부소는 진시 황제에게 바른 말을 자주 하여 결국은 변방으로 쫓겨났다. 그곳에서 흉노를 방비하는 몽염 장군을 감독하게 되었다. 그런데 진시 황제가 죽자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와 시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가 모의하여 아무런 죄도 없는 부소를 죽였다. 그리고 호해가 2세 황제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부소가 죽은 것을 알지 못한다. 비록 시황제에게 내쫓겼으나 성품이 어진 분이라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부소가 죽었는데 어찌 찾을 수 있겠나? 그러니 우리가 반란을 일으킬 때 부소라고 속이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에게 합류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 아닌가? 이어 오광이 말했습니다. 초나라 장군 항현은 전쟁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웠다. 평소 병사들을 자식처럼 아껴 초나라 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진나라 장군 왕전에게 패하여 허무하게 죽었다. 초나라 사람들은 항현의 죽음을 알지 못한다. 장군의 자리에서 물러났다고만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 나타나 진나라에게 치욕을 갚을 것이라 믿고 있다. 만일 초나라 지역에서 항현이 나타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따를 것이다. 그들은 모두 진나라에 원망이 많아 분명 우리에게 합류할 것이다. 그러자 진승이 오광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똑똑해졌는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어찌 이리도 말을 잘하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네. 진승은 오광의 어깨를 두들기자 오광은 으쓱해졌습니다. 배우지 못한 두 사람이었으나 오광의 꾀에 진승은 미치지 못했고 진승에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오광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도모하는데 아주 절묘한 조합을 이룬 것입니다. 진승은 결단력이 있고 저돌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오광은 주도 면밀했고 넉살이 좋았습니다. 비록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기분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목숨이 달아난다고 해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대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승과 오광은 자신들의 모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를 알기 위해 근처 주막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지금의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점쟁이가 두 사람을 살펴보니 무척 다급하고 격정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졸 차림이라 당연히 달아날 모의를 꾸민 것으로 여겼습니다.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일은 성공할 것이요. 그리고 공을 세워 분명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요. 그러니 귀신같이 이를 도모하고 귀신같이 밀어붙이시오. 두 사람은 점쟁이가 자신들의 뜻을 간파하자 순간 놀랐습니다. 서둘러 주막을 나왔습니다. 오광이 진승에게 물었습니다. 귀신같이 이를 도모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진승이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으라는 말이네. 그러자 오광이 숙소에 돌아와 귀신 같은 계책을 꾸몄습니다. 비단 조각에다가 붉은 글씨로 진승왕이라 쓰고 그것을 강에서 잡은 큰 물고기 뱃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숙소 어항에 풀어 놓았습니다. 이는 징발된 장정들이 강가에서 잡은 물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장정들이 어제 잡은 물고기를 조식으로 먹고자 했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물고기를 불에 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익은 물고기 배를 갈랐더니 뱃속에서 기이한 비단 조각이 나왔습니다. 비단 조각에 붉은 글씨로 새겨진 진승왕이라는 글자에 모두 놀랐습니다. 장정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승이라면 우리 두 명이 아닌가? 그가 왕이 될 상이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모두 진승을 한번 쳐다보았는데 어제와 다르게 그 생김새가 남다르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그저 우연히 맞아떨어진 일이라고 여겨 다들 진승을 깎아내렸습니다. 오광이 이를 눈치채고 그날 저녁 또 다른 계책을 꾸몄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에 숙소 뒤쪽 사당에 들어가 번득거리는 불을 피웠습니다. 이는 멀리서 보면 갑자기 생긴 도깨비불이 틀림없었습니다. 도깨비불은 귀신이 작용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어 오광은 교묘하게 늑대 소리를 내었고 점차 운율에 맞춰 장엄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에 초나라가 크게 일어나고
진승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장정들과 인소라는 진나라 장교들은 이 소리를 듣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장정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모두 진승을 슬그머니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군역으로 떠나는 장정들도 많이 지쳤고 장정들을 인솔하는 진나라 장교들도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진승과 오강은 이때를 이용해 자신들의 모의를 거사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오광은 장정들에게 잘 대해주었고 다정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성실하다고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인솔 책임자인 진나라 장교 장위가 낮부터 술을 마셔 제법 취해 있었습니다. 오광이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 화를 돋우는 말을 건넸습니다. 장위께서는 벌써 술 취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멀쩡하십니까? 혹시 지금 제가 달아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장위가 그 말을 듣자 버럭 화를 내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쩡하다. 술 한 말도 더 마실 수 있다. 한 번 더 그런 말을 했다가는 목을 베고 말 것이다. 그러자 오광이 가만두지 않고 장위를 더욱 약올렸습니다. 기분 좋게 술 취했다면 이참에 나를 도망가게 해주게. 그러면 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걸세. 오광이 장위에게 갑자기 하대하자 장위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광의 멱살을 잡으려고 걸음을 옮겼으나 이미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장위가 급기야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오광을 베지 못했습니다. 장위가 지쳐 비틀거리자 오광이 재빨리 다가가 장위의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인솔 대장인 장위를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진승이 나타나 장위와 함께 술을 마신 또 다른 장위 둘을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순간 진나라 인솔 책임자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어 진승이 장정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큰 비를 만나 어양에 당도할 정해진 기한을 놓쳤다. 이제 기한을 어겼으니 우리는 도착해도 분명 벌을 받을 것이다. 심하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다. 그건 진나라법이 엄하기 때문이다. 설령 죽지 않는다고 해도 병경 험한 곳에 배치되어 열의 7은 살아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죽고자 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이끌고 어양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군역을 파하고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자 하면 나는 여러분과 함께 반기를 들 것이다. 산의 대장부로 태어났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크게 이름을 떨쳐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이에 장정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승을 따르겠소. 이렇게 하여 변경으로 떠나는 장정 900명이 진승을 따라 진나라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방향을 돌려 남쪽 초나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진승은 진시 황제의 큰아들 부소태자라 사칭하였고 초나라 지역에 들어서서는 초나라 장군 항현이라 사칭했습니다. 이는 세력을 늘리기 위한 나름대로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승과 오광이 생각했던 것보다 백성들의 호응과 참여는 더 대단했습니다. 이는 진나라의 원한을 품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진승의 행렬이 지나가자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반대 세력이 수만에 이르자 반란의 불길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진승을 따르는 선비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작정 진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열을 갖추고 조직을 꾸려 진나라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나라 군대에 대피할 것입니다. 진승은 행진을 멈추고 반란의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워 하늘에 정성껏 제사를 올렸습니다. 소신 진승은
천하 백성의 원수인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진승이 이를 맹세하고 그 제물로 곳곳에서 사로잡은 진나라 장수들의 목을 바쳤습니다. 이어 나라 이름을 대초라 정했습니다. 이는 이전 전국시대의 초나라보다 더 큰 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대초의 조직을 꾸려 진승은 무리의 우두머리란 뜻으로 장군에 올랐습니다. 함께 반란을 주도한 오광은 그 아래인 도위에 임명되었습니다. 진승의 반란군은 대택 관청을 공격하여 점령했고 이어 군량 보관 지역인 기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반란군의 규모가 몇만 명에 이르자 기현을 지키는 진나라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아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현을 쉽게 함락한 반란군은 무기와 군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승이 반란군 조직을 새로 꾸렸습니다. 초나라 출신의 무인 가령을 대초의 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군대 통솔의 경험에 있는 자가 반란군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후 반란군은 질풍노도와 같이 진격하여 질, 찬, 고, 자, 초 지역을 공격하여 모두 함락시켰습니다. 반란군이 지나는 곳마다 합류하는 백성이 많아 반란군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는 초나라 지역 백성이 진나라를 철천지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반란군이 환영을 받은 것입니다. 반란군이 진현에 이르렀을 때는 전차가 700대, 기병이 1,000명, 병사가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진승이 진현을 공격하자 이미 현령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단지 현령을 보좌하는 수승이 혼자 진나라 병사들을 거느리고 대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승은 반란군의 규모에 기가 죽었고 진나라 병사들은 사기를 잃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란군이 쳐들어가 수승을 죽이고 진현을 점령했습니다. 이후 반란군은 진현을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이는 진현이 진나라에서 제법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방으로 쳐들어온 적을 쉽게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진승이 진현의 귀족들과 부자들을 불러 반란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습니다. 이때 참석한 이들이 모두 진승에게 왕위에 오르도록 간청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는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승 장군께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포악한 진나라를 멸하고 옛 초나라의 사직을 다시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로로 따져보면 왕이 되기에 충분하고 마땅히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오니 서둘러 대초의 왕위에 오르십시오. 이에 진승이 너무도 감격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뜻하지 않게 반란을 일으켜 왕에 오른다니 어찌 감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승이 왕위에 오르자 국호를 변경하여 장초라 했습니다. 장초란 이전 초나라를 더 넓힌다는 뜻입니다. 반란은 빠르게 천하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나라는 거의 무정부 상태라 할 수 있었습니다. 천하 36곳 군현에서 진나라 군대가 철수하자 군현의 우두머리와 관리들의 목을 베어 진승에게 바치는 이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는 군수와 현령이 백성을 수탈하였고 징발이 가혹했기에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반란군은 계속 늘어났고 천하 곳곳에서 합류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진승은 조직을 새로 꾸렸습니다. 자신은 왕에 올랐으니 동료인 오광에게도 벼슬을 높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광을 반란군 장수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어 오광에게 말했습니다. 오광은 장수들을 통솔하여 서쪽 형양을 공격하라. 그리고 부장인 무신,
장이 진현은 반란군을 이끌고 가서 옛 조나라 지역을 점령하라. 그리고 부장 등종은 국왕군을 점령하라. 진나라 군대가 정비하기 전에 모두 서둘러 떠나라. 이제 진나라가 점령한 초나라 지역은 진승의 장초가 대신 차지했습니다. 초나라 전역은 반란군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진승을 따르는 병사의 수는 이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런데 초나라 동쪽 동송군을 점령한 진승의 부장 가령은 다른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는 동송군 사람들이 가령을 크게 환대했기에 사심이 생긴 것입니다. 머슴이던 진승도 반란군의 왕이 되었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출신으로 보나 배운 것으로 보나 진승보다 낫지 않은가? 이에 가령이 동송군의 반란 세력을 규합하여 옛 초나라 귀족 양강이라는 자를 초나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는 진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가령의 성급한 정치적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욕심대로라면 자신이 초나라 왕에 오르고자 했으나 명분과 경력이 없어 나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가령은 실질적인 이인자로 군림하여 이후에 양강을 죽이고 자신이 초나라 왕위에 오르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령은 너무도 성급했습니다. 진승의 동향을 조금도 파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가 달려와 진승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진승이 진현에 장초를 세워 왕위에 올랐습니다. 가령이 이 소식을 듣자 그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일 진승이 초나라 왕을 세운 일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질책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가령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진승에게 대항하자니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초나라 왕을 세운 일을 사죄하자니 눈앞에 다가온 왕위를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끝에 꾀를 내었습니다. 양강은 초나라 귀족들이 합의하여 추대했다고 하고 진승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 내가 양강을 죽였다고 해야겠다. 내가 양강의 목을 진승에게 바치면 진승은 나를 벌하기는커녕 도리어 상을 줄 것이다. 가령은 다시 한번 생각해도 대단한 지략이라고 스스로 우쭐거렸습니다. 그날 밤 양강을 찾아가 단칼에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진승을 찾아갔습니다. 가령이 진현에 도착하자 자신의 부대를 성 밖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성문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진승의 부하들이 습격하여 가령을 살해했습니다. 이는 진승이 가령의 행적을 보고받고 크게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장초에 왕에 올랐는데 가령 내놈이 무슨 권한으로 함부로 초나라 왕을 또 세운단 말이냐. 내놈은 의리도 없는 자이니 죽어 마땅하다. 이는 반란군 진영에서 처음으로 생긴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진승의 권위와 권한은 더욱 커졌습니다. 가령을 정리하고 며칠 후 진승이 반란군을 이끌고 지나는 도중에 주문이라는 자가 뵙기를 청했습니다. 소신은 초나라 진현 출신의 주문이라고 합니다. 전국시대 말기에 4대 공자인 춘신군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로 있었습니다. 이후에 초나라 장수 항현의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항현 장군에게서 병법과 군대 통솔을 배웠습니다. 소신은 누구보다 진나라의 원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오니 낮은 자리라도 허락해 주시면 대왕을 충성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이야 사람의 이력이나 전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제대로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주체자에 딸렸던 겁니다. 진승은 주문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는 자신이 천한 출신이라 군대의 부장 출신을 부하로 둔다는 것은 커다란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라도 주문의 전쟁 능력을 검증했어야 했는데 진승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부장의 직책을 주어 가까이 두었습니다. 아마 주문이 말을 꽤 잘했거나 진승이 아주 멍청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후 주문은 아무런 공로도 없으면서 진승의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장군에 올랐습니다. 이때 옛 위나라 상체 출신인 채사라는 자가 지금의 재상에 해당하는 상주국에 임명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승 곁에 바짝 붙어 다니는 주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주문이 군대를 통솔하면 분명 천하무적일 것이다. 이전에 항현 장군에게서 병법과 지략을 배웠으니 어느 군대가 그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는가? 주문은 하늘이 보낸 병법의 현자이다. 진승이 우연히 이 소문을 듣자 주문의 능력이 궁금했습니다. 장군 주문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나라를 공격하라. 이에 주문이 대규모 반란군을 이끌고 진나라의 관문인 함곡관에 이르렀습니다. 기록에는 이때 병력이 수레가 1000대이고 병사는 수십만 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문은 반란군을 함곡관 밖 희 지역에 주둔시켰습니다. 이제 주문의 명령이 떨어지면 반란군은 미친 듯이 진나라로 쳐들어갈 기세였습니다. 반면에 진나라 조정에서는 반란군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소식에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흉노를 방비하던 진나라 최고의 장군 몽염이 승상조고의 모략으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 진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젊은 장군 장안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지역에서 반란군을 격퇴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이 진나라 턱 밑까지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이세 황제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신하들 역시 달리 해결 방안이 없었습니다. 이는 진나라 군대가 사방으로 흩어져 당장의 군대를 모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 황제가 장안을 부르자 장안이 아뢰었습니다. 지금 반란군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력입니다. 이를 물리치기 위해 각 군현에 군대를 동원한다고 해도 제때에 올 수 없습니다. 아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불러봐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신에게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산에 진시황제 능묘공사를 하는 죄수들이 몇십만 명에 이릅니다. 당장의 진나라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사면해주고 무기를 주어 병사로 쓰는 것입니다. 소신이 그들을 이끌고 나가 반란군을 무찌르겠습니다.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세 황제가 그 건의를 받아들여 장안을 대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북방 흉노의 침입을 막고 있는 상군대장 왕래를 불러들여 함양성을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왕리는 상군을 이끌고 진나라로 돌아오기에는 천하 곳곳에 반란군이 들끓어 쉽지 않았습니다. 장안은 죄수들을 모두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공을 세운 자들에게는 상을 내리고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러니 목숨을 걸고 반란군을 물리쳐라. 죄수들은 죄를 사면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정말 용감히 나가 싸웠습니다. 장안의 지략으로 진나라 죄수 군단은 반란군 수십만 대군을 쉽게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반란군은 패하자 황급히 진나라 국경에서 철수했습니다. 반란군이 철수했다는 소식에 이세 황제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안은 승리의 기세를 몰아 반란군 추격에 나섰습니다.
진나라 남쪽 조양 지역으로 달아난 주문은 가까스로 반란군을 정비했습니다. 막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에 다시 한번 장안의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공격했습니다. 반란군 대장 주문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시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던 주문은 어쩌지 못하고 결국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일설에는 주문은 자결한 것이 아니라 부하의 손에 목이 베어졌다고 합니다. 반란군 진영에는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문은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자였다. 군대 통솔은커녕 병법의 기본도 모르는 자가 감히 장군의 직책에 앉았으니 이는 진승을 철저히 속인 것이다. 한편 부장 무신은 반란군을 이끌고 조나라 한단에 이르렀습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곳에서 진나라 군대와 격돌을 했으나 그때마다 진나라 군대가 달아나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무신은 조나라에 입성하자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어 한단의 귀족과 부자들을 불러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무신에게 아뢰었습니다. 지금 조나라 한단에는 어느 때보다 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신 장군께서 반란군을 통솔하고 계시니 조나라 왕에 오르시기에 충분합니다. 서둘러 왕에 오르셔서 백성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저희는 모두 따를 것입니다. 이에 무신이 어쩌지 못하고 조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이는 무신의 욕심이었지 진승과 상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란군은 내부는 물론 외부 통제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무신은 조소를 내려 진열을 대장군으로 삼았고 장의를 좌승상에 소소를 우승상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진승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크게 격노했습니다. 당장 무신의 가족을 모두 잡아들여라. 그리고 갓난아기라도 남기지 말고 모두 목을 베어라. 그러자 재상 채사가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진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무신의 일가족을 죽이는 것은 도리어 화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는 또 다른 진나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무신을 조나라 왕으로 정식 임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이후에 진나라를 없앤 후에 그때 조나라를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에 진승이 어쩔 수 없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무신을 조나라 왕으로 정식 인정한다. 또 무신의 가족들이 조나라로 옮길 수 있도록 극진히 예우할 것이다. 이는 조나라 왕 무신이 반란군을 적으로 삼지 말고 진나라를 적으로 삼아 공격하라는 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책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무신이 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대규모 군대를 출정시켰습니다. 그러자 대장군 진여가 아뢰었습니다. 대왕께서 조나라 왕에 오른 것은 하늘이 내린 천명이지 결코 진승의 도움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나라를 쳐서 없애면 그때는 진승의 칼 끝이 우리 조나라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나라를 공격하기보다 나라를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북쪽 옛날 연나라 지역이 아직도 무주공산이라 하니 그것을 공격하여 땅을 넓히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러면 진승이 진나라를 멸한다고 해도 함부로 조나라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세력이 더욱 커지면 그때는 천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오니 대왕께서는 진나라 출정을 한 번 더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무신이 듣고 보니 참으로 옳은 전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군대 출병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어 장수 한광에게 옛날 연나라 땅을 점령하도록 명했습니다. 한광이 반란군을 이끌고 연나라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옛날 신하들과 귀족들이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들이 한광에게 제안했습니다. 초나라에도 왕을 세웠고 조나라에도 왕을 세웠습니다.
연나라 지역은 비록 땅은 작으나 병사 수만 명을 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연나라를 조나라에 합병하기보다는 이곳에 왕에 오르셔서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남의 신하가 되는 것과 신하를 부리는 왕이 되는 것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한광이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지금 조나라에 있다. 그래서 함부로 왕에 오를 수 없는 처지다. 그러자 연나라 귀족들이 말했습니다. 조나라는 지금 서쪽으로는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남쪽으로는 초나라 진승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나라를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겁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진승도 조나라 무신의 가족을 함부로 해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조나라에서 장군의 가족을 해칠 수 있단 말입니까? 한광이 그 말에 따라 안도하고 연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며칠 후에 조나라에서 한광의 어머니와 그 가족을 연나라로 보냈습니다. 이는 한광이 조나라 편이 되어 달라는 의도였습니다. 이 외에도 천하 곳곳에 반란군의 맹주를 자처하는 이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중 주불은 반란 세력을 모아 북쪽 옛 제나라 적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적현에는 이미 그곳 왕족 출신인 전담이란 자가 적현 현령을 죽이고 스스로 제나라 왕이라 칭했습니다. 주불이 전담을 공격하자 전담이 맹렬히 맞섰습니다. 반란군의 규모는 주불이 월등히 많았으나 전담이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주불을 궁지에 몰았습니다. 주불은 결국 패하여 서쪽 옛날 위 지역으로 달아났습니다. 그해 10월 전담은 제나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하여 이전 제나라 땅 모두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진승의 세력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주불이 위나라 지역에 들어서자 마침 그곳에는 이전 위나라 왕의 후손인 영릉군 구를 왕으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는 진승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라 위나라로 갈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주불이 위나라 재건 세력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위나라의 신흥 세력들이 주불을 옹립하여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불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는 주불에게 아무런 명분이 없었기에 승낙할 수 없었던 겁니다. 도리어 주불은 진승에게 사람을 보내 위나라의 상황을 설명하고 구의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진승이 주불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를 귀국시키면 주불이 구를 죽이고 위나라 왕에 오르려는 속셈이라 여겼던 겁니다. 주불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5번이나 사신을 보내 구의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어렵게 진승이 허락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구가 풀려나 위나라 왕에 올랐습니다. 주불은 그 공로로 위나라 재상에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주불이 한 발 물러설 줄 알았기 때문에 벼슬을 얻은 것입니다. 한편 진승은 장군 오광에게 삼천군 형양성을 함락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오광이 아무리 공격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삼천군 군수가 진나라 재상 이사의 아들이었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진나라 군대가 많았습니다. 방비 또한 철저했습니다. 게다가 진나라 군대는 철저히 훈련된 군대이고 반란군은 오합지졸이었기에 아무리 반란군의 쪽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훈련된 진나라 군대를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반란군 내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광이 무슨 장군이더냐? 군대 통솔도 모르는 자를 어찌 장군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본래 천한 병졸 출신이 아니더냐? 그러자 오광의 부장 전장이란 자가 사심을 갖고 몰래 모사를 꾸몄습니다. 한밤중에 동료 부장들을 불러놓고 은밀히 말했습니다.
진승이 가장 신이 많은 장군 주문은 진나라 군대의 패해 이미 죽었다. 그가 이끄는 병사들 또한 모두 죽거나 사로잡혔다. 그러니 조만간 진나라 군대가 삼총군을 방어하기 위해 형양성으로 달려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 반란군 병력으로는 결코 진나라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진나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수 병력으로 형양성을 막아서고 나머지 병력은 구원하러 오는 진나라 군대와 맞서야 한다. 그런데 오광은 병법도 모르고 군대 통솔도 모른다. 우리가 그의 말을 따른다면 모두 몰살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몰래 오광을 죽이고 반란군을 통솔하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부장들이 동의했습니다. 이는 서로가 출세를 탐하였기에 장군 오광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른 새벽 부장 전장이 오광의 막사에 이르렀습니다. 장초의 대왕 진승의 조소가 내려왔습니다. 오광이 잠에서 막 깨어 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전장이 오광에게 다가가 단칼에 목을 베었습니다. 부장 전장은 오광의 머리를 진승에게 갖다 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광 장군이 진나라와 내통하여 반란군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부장들이 반란군을 구하고자 오광의 목을 베었습니다. 진승은 부장 전장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치하하고 상장군에 임명했습니다. 전장은 곧바로 본진으로 돌아와 장수 이귀에게 형양성을 단단히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예병을 이끌고 오창으로 떠났습니다. 오창에는 진나라 장안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전장은 장안의 군대가 죄수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에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격돌하자 뜨끔했습니다. 죄수들로 이루어진 군대이나 이미 훈련을 받은 군대라 오합지졸의 반란군은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전장은 오창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고 반란군은 오창 전투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이어 장안이 이끄는 진나라 군대는 형양성으로 쳐들어가 반란군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때 부장 이귀를 비롯한 많은 반란군 장수들이 장안의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제나라 양성 출신의 등렬이라는 자는 반란 세력을 규합하여 담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장안의 군대가 공격해오자 무참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등렬은 할 수 없이 진승에게 의탁하고자 진현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승이 등열을 의심했습니다. 등열은 진나라의 사주를 받은 첩자가 아니더냐. 진승은 등열을 환대하여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등열은 밥을 먹다가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이는 음식에 독약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등열은 반란군 사이에 떠도는 가짜 뉴스에 허무하게 죽은 것입니다. 또 옛 오나라 지역 지련 출신인 오소라는 자는 반란 세력을 모아 허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안이 이끄는 진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주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진나라 장안이 이끄는 군대가 용맹하다는 명성 때문이었습니다. 진승이 처음 반란을 일으키고 왕에 오르자 이를 흠모하는 여러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능지역 출신인 진가, 지련지역 출신인 동설, 부리지역 출신인 주계석, 취려지역 출신인 정포, 서지역 출신인 정질 등이 뒤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반란군을 이끌고 동해군으로 쳐들어가 군수 경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진승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들을 통솔할 책임자로 무평군 반을 내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진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진가는 반란군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평군은 아직 나이가 어려 군대의 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의 말을 절대 듣지 마라. 이어 진가가 진승의 조소를 위조하여
무평군을 불러내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반란군 총책임자인 대사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진나라 장안 장군은 오소를 무찌른 후에 진승의 재상 채사가 이끄는 반란군을 연이어 물리쳤습니다. 채사는 전투 중에 장렬히 죽었습니다. 진나라 장안이 다시 서쪽으로 진군하여 반란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때 진승이 반란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진승은 병력이 많은 것만 믿고 장안의 군대와 격돌했습니다. 하지만 병법이 뛰어난 장안의 지략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진승은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반란군 장수 정화가 전투 중에 죽었고 반란군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진승은 병졸로 분장하여 염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길을 바꾸어 하송보로 도망쳤습니다. 진승은 한참을 달아나다가 목이 말라 잠시 수레를 멈췄습니다. 이때 진승의 수레를 모는 부하 장고가 넋놓고 있는 진승을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최초의 반란군 주모자 진승이 허무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장고는 진승의 목을 가지고 진나라에 투항하면 신세가 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에서 장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승의 목인 줄 어찌할 수 있단 말이냐. 장고는 진나라 진영에서 자신의 말을 믿지 않자 허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인 진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때 진현에서는 목 없는 진승의 시신을 장례 지내고 있었습니다. 진승이 죽자 평소 그를 따르던 장군 여신이 신양 지역에서 창두군을 만들어 반란군에 합류했습니다. 창두군은 머리에 푸른 두건을 쓴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여신은 진현으로 들어와 그곳에 숨어있던 장고를 찾아내 사로잡았습니다. 너는 진승을 배반하고 진나라에 투항하면 벼슬을 얻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진나라에서 너를 받아주지 않았으니 이제 너의 선택은 한 가지뿐이다. 하고는 여신이 장고의 목을 베어 진승의 억울한 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진승은 병졸 출신이었으나 가장 먼저 반란을 일으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재임한 기간은 6달에 불과합니다. 이때 전해지는 한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승이 진현을 도부로 정하고 나라 이름을 장초라 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전에 진승과 함께 남의 집 머슴으로 일했던 사내가 진승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궁궐로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진승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러니 문을 좀 열어주시오. 하지만 궁궐문을 지키는 수문장은 그를 제지하여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진승이 성대한 수레를 타고 궁궐로 막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진승을 발견하고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복의 진승, 나를 모르겠나? 자네 정말 엄청난 일을 했더군. 하고는 수레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승은 단박에 사내를 알아보고는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내를 수레에 태워 함께 입골했습니다. 사내는 궁궐에 들어와 웅장한 대전과 화려한 휘장을 보자 그만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와, 진승 자네 정말 대단하네. 자네가 왕이 되다니 말이야. 나는 이렇게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네.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사내는 궁궐에 머물면서 차츰 행동이 방자해졌습니다. 진승이 자신의 친구라고 떠벌렸고 예전에 고생한 시절을 함부로 발설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진승의 친구이니 초나라에서는 동격이라며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승은 처음에는 이 보고를 받자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자 사내는 더욱 오만방자해졌습니다. 진승이 무슨 왕이란 말인가? 그는 그냥 머슴이라고, 누구보다 밭일을 잘하는 머슴이라니까. 이전에 농땡이 치다가 주인에게 혼도 많이 났지. 그리고 주인을 속인 적도 아주 많다고.
사내는 진승의 옛날 일을 거론하며 진승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이를 알고 진승에게 아뢰었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친한 친구라고 해도 왕을 비하하니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위신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진승이 왕과 신하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궁궐에 머물러 있던 진승의 지인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이날부터 신하들조차 진승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승이 왕위에 오르고 6달 만에 망한 것은 인재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진승은 왕위에 오르자 신하 주방에게 궁궐의 인사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신하 호무에게는 형벌과 감찰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조종 신하들이 주방과 호무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만약 이들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혹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승은 이 두 신하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은 행여 화를 당할까 두려워 진승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승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아주 사악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승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한나라의 학자 가생은 진승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진승은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창문을 만들고 새끼줄을 엮고 문으로 삼을 정도로 가난했다. 남의 집에 머슴으로 일하는 천한 신분이라 군역에 징발되었고 병경 수비대에 끌려가는 신세였다. 재능은 보통 사람에게도 못 미쳤고 배운 바가 없어 공자나 묵자의 도리를 논할 수도 없었다. 그런 천한 신세에서 진나라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나무를 베어 무기로 삼고 장대를 높이 세워 깃대로 삼았음에도 천하 백성들이 그에게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한낱 비천한 사내가 난을 일으키자 진나라의 종묘사직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니 진승의 반란을 어찌 한낱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사마천은 태사공 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가 왕도를 잃자 진승이 들고 일어났다. 이를 따라 천하제후들이 난을 일으키니 바람과 구름이 몰아치듯 진나라는 한순간 멸망하고 말았다. 바로 천하의 봉기는 진승의 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진승은 죽기 전에 장군 송류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는 반란군을 이끌고 가서 진나라의 관문인 무관을 공격하라. 그런데 송류가 무관으로 가기 전에 진승이 죽었습니다. 송류는 바로 방향을 바꾸어 동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운이 없게도 진나라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송류는 본래 겁이 많은 자라 싸우기도 전에 바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진나라 병사들이 송류를 수도 함양으로 압송했습니다. 송류는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죄목으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이는 진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향한 아주 엄중한 본보기였습니다. 한편 능지역 출신인 진가라는 자는 진승이 죽었다는 소식에 초나라 귀족 경구를 새로운 초나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어 정도 지역에 진을 치고 진나라 군대와 대치했습니다. 이때 병력이 부족하여 신하 공성경을 제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이는 병력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나라 왕 전담이 사신 공성경에게 물었습니다. 진승이 전투에서 패해 아직 그 생사를 알 수 없는데 그대들은 어찌 함부로 초나라 왕을 세운 것이요? 공성경이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제나라도 초나라의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초나라가 왕을 세우는데 무엇 때문에 제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더구나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은 우리 초나라가 처음이 아닙니까?
그러니 초나라가 천하를 호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담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송경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는 제 나라를 초나라보다 작은 나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부탁하러 가서 도리어 큰소리 치는 놈은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무렵 진나라 장안의 좌우 부장들이 진현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진현을 방어하던 반란군 장군 여신은 패하여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파양 지역의 도족 우두머리 경포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진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항량이 등장하여 초나라 지역 반란 세력을 새롭게 규합하고 있었습니다. 항량은 옛날 초나라 회왕의 손자 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 천하의 반란은 항우와 유방의 등장으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초한지 첫 번째 이야기, 진승과 오광의 반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우와 유방의 반란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